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서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님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9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 믿고 국정을 맡겨준 국민에게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줘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신적으로 뛰어준 공직자들에게도 또 많이 실망을 드린 점을 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권을 챙기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검찰 수사의 수용 의사도 밝혔고요. 재차 사과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주목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소통을 하겠다,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홀로 살면서 어떻게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동안 도움을 받고 왕래해왔던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 담장을 낮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밝히면서 끝으로 마무리하기를 그럼에도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 이러면서 안보와 경제 위기, 국내외 모든 국정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면서 기자들 앞에 단상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입을 잠깐 들어본 발언은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아마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함께 보셨습니다. 이영작 교수님, 그 대국민 담화 발표 열흘 만입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열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뭐 잠시 초기에 좀 도움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오늘 하신 말씀을 열흘 전에 했더라면은 그게 그래도 뭐 파장은 일으켰겠지만 지금과 같은 파장은 안 일으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이제 최순실과의 관계를 이제 다 털어놓은 거고 더 얘기하는 거는 검찰 수사에 어떤 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 하겠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저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입으시는 의상이라든지 핸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그걸 한 거고 그거를 빙자로 해서 최순실 씨가 호가호위 한 것이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다 이걸 뭐 다 털어놨다고 봐야 돼요. 예. 결국 언론에서 언론에 나왔던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에서의 언론에 나왔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네, 인정을 한 건데 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뭐 우리 안 교수하고도 그런 얘기 우리 잠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털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게 큰 고민인데 여기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만큼 털어놨으면은 저는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이제는 네. 사법당국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직접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는 개입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최순실 씨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최순실 좀 설명. 씨가 그 호가호위한 거고 예.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권력 있는 것 같으면 앞에 가서 다 엎드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재벌들한테 야, 돈 얼마 줘, 돈 얼마 줘, 돈 얼마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정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최순실 씨도 뭐 미르나 K스포츠에 직접 관련은 안 됐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관련됐어요. 표면적으로 딴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저 대통령 내가 해준 옷 입고 다녀. 대통령 내가 만들어준 백 짚고 다녀.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얘기 들어서 미르도 만들었고 K스포츠도 만들었어. 네. 내가 황태자야. 말하자면요. 그런 내가 왕측근이야. 내 말 들어. 이런 어떤 그 권력 남용 네. 내지는 호가호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에 과거에도 황태자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뭐 왕수석도 있고 왕차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호가호위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왕측근이 돼가지고 예. 호가호위한 결과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 생각도 듣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언론에서 예상됐던 것 이상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앞서서 말한 대로 이야기 나왔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면 사사로운 인연들 모두 끊겠다. 이제 뭐 사사로운 인연 끊고 살겠다.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한다. 이 정도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야당은 예. 반발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볼 때.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심정을 굉장히 담담히 참 뭐 있는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구절을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서글픈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예, 그다음에 밤잠 이루기 힘들다든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는 자괴감이 든다든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표현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이제 감정에 대해서는 참 쏘스러했는데 이제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야당이 트집 잡힐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특정 개인이 위법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이른바 위법했다고 하니 그렇죠. 이른바 대통령을 지적할 때 유체 이탈 합법이라 하는데 이런 합법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위법을 했다고 하니 본인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연섬을 써준 사람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했다고 하니 벌써 이제 유체 이탈 합법 딱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합법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물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합법들한테 때문에 이제 트집을 잡히는 거고 네. 이제 문제는 전체적인 그 뉘앙스가 대통령이 야당이 바라는 대로 저도 야당이 바라는 대로 하야한 절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야당이 바라는 대로 권한을 내고 이처럼 물러나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완곡하거나 거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표현 여기서 지금 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국가안보는 국정은 대한민국 계속돼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렇죠. 사회 각국과 여야 지도층을 만나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네. 최대한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 희망대로 지금 이선 물러나가지고 정말 내치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예. 시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들고요. 예. 대통령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네. 자 나는 뭐 이렇게 물러설 테니까 네. 김병준 총리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기대에 맞는 문장은 여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대통령과 김병준 총리 간의 업무의 영역이 지금 정리 전혀 안 됐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책임총리 그러니까 말뿐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행정갑부를 통솔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총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톱. 내 말 들으시면 헌법에 따라서 총리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병준 총리의 위상 자체도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인상이 안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뭐 야당에서 상당히 좀 문제를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호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제 긴급적으로 모였는데 글쎄요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 담화를 통해서 좀 어떤 기류가 좀 변경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류변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게 없었거든요. 자기네들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담화문을 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설득을 시키겠다. 그거는 야당 스스로도 못해요. 지금 야당이 지금 야당 내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권 주자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씨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문재인 씨도 불안해지니까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점점 더 강경 노선을 피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그렇죠. 안철수 씨도 그러죠. 전 모든 사람이 저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네. 야당 내에서 온건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온건한 목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또 뭐 이선을 물러난다 설사 했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당한테서 어떤 긍정적인 것이 나오기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우파 유권자들한테 그 우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만져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가 더 궁금해 보입니다. 네. 지금 야당의 반응 환영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당도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응을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반응할까 싶어요. 여당 공식 반응은 환영한다. 대통령의 진솔한 마음이 담겼다. 이제는 국민들도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지켜보자라는 게 나올 겁니다. 한 그렇게. 10분, 20분 그렇게 나오겠죠. 예. 나오겠는데 이제 문제는
현재 권력이 국회에 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 권력은 야당이 잡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예.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진짜 권력이지요. 선출된 임명직 권력은 권력이 아닙니다. 예. 그럼 선출된 권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의 맹점이 뭐냐면 두 개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의원 내각제에서는 권력이 하나뿐입니다. 네. 싸운 일은 없어요. 사실 국회 내에서 싸울 뿐이지. 그런데 어찌됐든 두 개의 권력의 한 축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됐다. 그럼 나머지 한 권력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입법부의 권력은 지금 야당에 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하에서는. 그런데 이제 야당은 좀 답답한 게 이제 이럴 때쯤 되면은 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보다 가끔 운동권적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정치인에게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두 개 동시에 중요합니다. 운동권적 사명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다면 이제 이른바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다면 이재명 시장이니 박원순 시장이니 촛불 들고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야하게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자, 하야를 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경기에서요. 자, 어느 정도 경기가 내일 며칠 후에 경기에 있다는 예고 방송이 있어야만 몸을 푸는 거 아닙니까? 예. 60일 뒤에 경기 치른다면 몸을 못 푸는 주자들이 많아요. 자, 당장 헌법에서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예. 규정이 참 애매합니다. 네. 응? 지방자치단체장 단 공개나 며칠 내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 규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일 내에 이제 당신들 못 나오니까 선거를 하자면 그 마음대로 선수 뛰지가 못한 겁니다. 결과는 뭐냐? 불복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문재인 그 대표 측근 중에 그걸 아마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측근 측에서는 지금 당장 하야하고 선거 치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선거 하더라도 본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천천히 1년 뒤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측을 장을 하는 게 낫지. 지금 60일 사이에 갑자기 먹는다? 이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네. 지금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의 쫓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막 내지르는 건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감과 사명감이 책임에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눈앞에 뭐가 멀어가지고 일단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단견이다. 그렇지만 이제 야권 성향이요,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가다 보면 지지자들한테 쫓기고 지지자들한테 매달리고 지지자들을 의지합니다. 네, 네. 결국은 야권의 운동고적 기질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렇다 보면은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무슨 본부 무슨 연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국회가 권력의 중심이라는 걸 생각하고 야권도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이제 국정 중단을 할 수 없다. 여야 대표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조만간 좀 만날 수 있겠죠? 만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를 얻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대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계속 그랬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이거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관계가 더 나빠져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에 영수회담 갖는다. 영수회담에서 야당은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뭐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를 내놓겠어요. 또 야당이 뭐를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말의 잔치일 뿐이에요. 이게 저는 어디까지나 국회는 입법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입법으로 말을 안 하고 떠들기만 해요. 예.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회담 말은 좋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고 나면 오히려 전국이 더 경색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담을 좀 추진하겠다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좀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을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 되고 끝나버린다면 결론을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안타까운 지금? 뭐가 상황이 있어요?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법인세 예. 그런 거 할 거예요? 법인세 대통령 인상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하고 예. 또 이번 예산은 야당표 예산이 될 거고 야당표 예산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거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분명한 이슈가 있어야지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네. 주고받는 게 생기는데 지금 주고받을 게 없어요. 예.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은 청와대에서의 영수회담이 아마 야당에서 거부할 겁니다. 들어가지 않겠지요. 지금 이 상황이 한다면은 예. 뭐 대통령 속된 말로 야당이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넋두리 주로 들어가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좀 바꿔지겠죠.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 네. 뭐 가장 야당이 원하는 거겠죠.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내정을 철회하고 네, 자 여야 지도부에서 처음 들어와서 나와 같이 협의하자. 자 여러분들이 총리 지명자를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나한테 몇 명을 가져와다오. 협의해서 이 사람을 찍자. 이 사람 하자라고 한다면 응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김병준 내정자를 지목했을 때도 과정을 문제 삼았던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사실 예. 야당에서도 김병준 내정자의 무슨 능력 이런 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은 중립이란 거예요. 예. 그럼 여야의 도인기가 들어가야 중립이지 예. 일방적으로 지정해놓고 중립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네. 거국은 뭡니까? 여야의 합의하에서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야당은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야 뭐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실행된다고 한다면 예. 바로 그런 절차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선 야당이 응할 가능성 또 응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선전전 나와서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네. 내붓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야당 지도자가 그냥 하고 나와서 그냥 기자회견 해버린 경우. 예, 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을 하고 어떤 대화, 결론까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회담에 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진 찍기 행위다라는 비난에 면할 수가 없겠죠. 네. 예.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정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사이 이제 5%까지 이제 추락을 좀 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역대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싶은데요.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장악력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대통령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한테 호소할 건 호소하고 얘기할 건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을 해가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립 내각이고 뭐 진상규명 우선이다.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요. 닉슨 대통령의 사표 내고 나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예. 진상규명하는데 거의 10년 이상 걸렸어요. 네. 지금 이 최순실 사건 진상규명하는데 하루 이틀에 대해 한두 달에 1년에 대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대통령 하신 말씀이 옳아요. 네. 이 검찰에 맡기고 국정 중단은 안 되고 국정 혼란과 공백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사법 당국이 할 일은 하게 놔두고 나라는 굴러가야 된다. 그 대통령이 5%나 0%라도 지금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각제라면 벌써 내각 붕괴됐겠죠. 예. 대통령이 만약 지금 내각제, 내각 수반이라면 붕괴됐을 거예요. 안에 사실 지난 4월에 붕괴됐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로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는 채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지지도가 5% 아니라 100%건 5%건 10%건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그 정치가 밀어주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야를 떠나서 지지율이 5%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국정의 어떤 한 축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하면서 같이 국회는 협조를 좀 해야 입법으로 된다. 말을 해야죠. 그렇죠. 협조. 국회는 입법으로 말을 예. 해야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여야 정치권 이야기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 대통령 담화에서 나왔지만 대한민국 계속 가야 된다. 국가는 흔들리면 안 된다. 대통령 개인은 흔들 수 있어도 네. 국가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야가 여기 원칙에 따라서 그 자기들의 생각을 맞춘다면 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실
뭐 정략적인 개인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 역사의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은 굳굳이 가야 된다. 국가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국정에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통령제 하에의 이제 단점이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는 굉장히 기형적인 겁니다. 예. 본래는 이승만 대통령 때 초기 재헌헌법 때는 의원 내각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의원 내각제 총리제 위에다 대통령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대통령제가 돼버려서 여기까지 큰 틀이 온 것이죠. 만약에 지금 부통령이 있었다면 미국식의 정상적인 정통 대통령제였다면 아마 부통령한테 이임하고 하면은 국정 공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하야하니 마하니 하야하면 국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사실 뭐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미워서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개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한번 대한민국을 일실하는 큰 틀에서 물론 현재 정치인들에게 이걸 맡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죠. 특검에도 특검 얘기도 응하겠다. 했고요. 그것도 원론적인 말씀이고 대통령이 지금 이 단계에 와가지고 검찰 조사는 뭐 대통령의 어떤 권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하셔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밝혀낼 게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네. 그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믿었고 최순실이 믿은 것은 어리석은 죄지 어리석은 거지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순실이가 호가호여면서 권력 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지금 뭐 그 전에 이 이명박 때 정권에도 있었고 모든 정권에서 뭐 그 정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소통령도 있었고 말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범죄행위는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 또 하나는 사실은 특검까지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밝힐 게 없어요. 고민은 거기 있어요. 특검을 하게 되면 뭐 밝힐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밝혀야 된다면서 특검을 별도 특검을 좀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여야가 또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이 특검위원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논란은 특검을 가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어떤 특검이냐죠. 대통령께서 여기서 이제 뭐 본인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렸을 겁니다만 그렇겠죠. 만약에 야당이 주장한 특검도 받겠다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일장이 일단 있어요. 많이 언급이 됐지만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간, 수사 범위, 대상을 다 지정하고 야당이 원하는 특검 지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식이 되는 겁니다. 야당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당은 이미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2명의 날짜 60일 뭐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법 내에. 그래서 2명의 그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하면 대통령 임명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개의 절충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중범죄를 다루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은 실정법보다 감정법의 문제인 겁니다. 국가의 형법사기의 실정법보다 국민들의 감정법의 문제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상설 특검을 받아들이되 상설 특검의 2명의 특검 2명은 야당이 지명을 해서 대통령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고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기싸움하고 지금 상설 특검 문제는 좀 논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대통령도 분명히 특검을 수사를 받겠다 했으면은 이 문제에서 빨리빨리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 쉬운 것부터 정리해 나가는 지금 여야는 지금 그런 능력을 지금 상실했어요. 야권 내에서도 지금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이고 선명성 경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권 내에서 또 당내 분란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조속히 수습해야 된다. 그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내일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일단 오늘 담화 이후에 이제 바로 열리게 되는 건데 시민들은
글쎄요, 거리로 다 나오고 아까 저희가 지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저도 지금 이제 뭐 오늘 담화에 대해서 일반 여론은 제가 나가봐야 지금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좀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야당이 현재 뭐 하야까지 주장하는 야당 일부 인사들이나 또 제야를 달래기에는 또 그 주장을 달래기에는 이미 상황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요. 지금 사실 지금 오는 12일 예. 이른바 무슨 뭐 골기 본부인가요? 거기서 12일 광화문에서 15만 명을 목표로 지금 계속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내일 밤 하고 있고 이번 하죠. 주말에도 예. 하고 그 다음 주에 목표로. 그런데 예. 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약 그 시위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12일 날은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경찰을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청와대 밀고 가자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우려가 스럽습니다. 네. 거기에 극렬하게 한 사람. 물론 이 시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위 때 그 부분 지나가면서 봤더니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면서 호기심으로 나와본 일반인들. 정말 30년 만에 60항쟁 때 내가 데모를 해봤는데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50대 후반이 돼서 한번 내가 나와봤더니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에 뭐 제야 좌파 단체에서 주도를 했던 시위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주도는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12일 주도를 그 주도 세력이 그런 일반 국민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좀 과격하게 극렬하게 끌고 간다면 그 국가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건 막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분도 그것만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네. 저는 그분들은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본다면 그걸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현재 시위가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정말 그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시위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도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라면 좀 차분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한다는 바람인데요. 지금 여론이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제야가 이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야는 뭐 몇 년 전부터 대통령 제야를 하야를 주장하던 집단이니까 그 집단이 이것보다 얼마만큼 더 과격하게 나가겠느냐. 작년 10월달에 그 백남기 씨 물대포 사건 그때만큼 또 과격하게 나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위나 과격 폭력 시위가 절대 야당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이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철회해야 됩니다. 진상 규명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갖다가 내놓고 그걸 조건부로 뭐 거국 내각, 중립 내각 모든 걸 갖다 거기다 걸고 있는데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진상 규명이 되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우선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당은요, 저는 뭐 여당 출신 국회의원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네. 정말 부잣집 도련님 정당이라고요. 지금 뭐 무슨 비박계에서 무슨 비박계가 탈당할까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의 리더십 특히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당 소리는 귀를 기울일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야당에서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걸 갖다가 철회하고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구색해야 된다. 예. 이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서로 좀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하신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뭐 하야 주장을 누르기 위해서는 네. 또 헌정 중단 막기 위해서는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현재의 해법이라면? 해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뭐 본인이 노력을 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내가 정말 야당의 뜻대로 모든 장관들의 야당에서 지명해준 예, 예. 추천해준 다 받아들여서 정리가 된다면 좋습니다. 네. 이게 가장 현재 최선책이죠. 그런데 예.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현재 분위기라면 이번 국회 인준을 통과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 통과를 못합니다. 거기다 지금 김병준 내정자도 말을 해놓고서는 만약에 야당이 극구 반대하면 난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밝힌 그렇다면 상황이니까요. 대통령의 권위는 또 한 번 떨어지는 겁니다. 네. 국정은 더 마비 상황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 못한다고 한다면은 철회해야 됩니다. 네.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거국 중립 내각을 위해서 대통령 그다음에 여야 지도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거국 중립 내각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몇 개월 가면 국가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대표, 안철수, 박지원 야당 지도자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는 머리 맞대고 같이 협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더 대통령을 궁지에 모아서 힘 빼겠다. 힘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네. 더 이상 더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단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같이 협의하는 네, 저는 그 네. 방법은 거국 중립 내각이다. 그건 대통령도 한 발 내놓고 야권도 이제 한 발 내놓고 그리고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금 당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의 수사를 그동안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제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조금 너무 박하게 좀 준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고민이 그겁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은 형사법적인 실정법과 국민감정법과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예. 현재 국민감정법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는 형사법이 적용해서는 최고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 감정이라면 그렇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뭐 오늘 아침에 어느 컬럼을 봤더니 답답하다. 그 답답 호소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전 국민들 지금 약간 공황 상태에 밀어넣은 그 그런 죄라면 얘기가 뭐 있죠. 엄청난 죄지요. 그런데 그러나 이걸 또 실정법도 따진다면 상당수가 미수입니다. 만약에 미르 재단이나 K 재단이 한 5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속된 말로 많이 해 먹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해 먹기엔 시간이 좀 짧았어요. 네.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상당수가 미수예요. 그래서 미수이기 때문에 뭐 실정법상 처벌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제 가서 이제 안종범 수석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 다 100% 모른다고 했을 때 예. 검찰이 거기에 놓고 니 둘이 알지 않냐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최순실 씨 쪽에서는 아마 나는 모른다. 내가 안다는 것을 입증시켜라. 라고 변호인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도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입증이란 기본 자백입니다. 예. 그다음에 네. 청와대 최고위층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증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 조사하는 게 물론 검찰은 이 정도면 충분히 진실이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진실이냐?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조사는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검을 갈 수밖에 없고 또 특검에서 또 한 번 또 이제 야당이 그 지명한 특검 변호사는 만약 그 사람이 그 변호사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면은 흔들겠지요 아마. 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특검 수용 부분은 과거 클린턴 미 대통령이 르인스키 스캔들 때 네네. 그때 한번 전 세계를 정말 대통령이 창피를 다 당한 일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당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명백히 밝혀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데 납득도 이제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안들이 생기면 사안에 놓고 얼마 있으면 이념화, 진영화 돼버립니다. 그러면 누굴 지지한 사람들은 무조건 맞다고 믿는 겁니다. 예, 예. 누굴 지지한 사람은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하고 생각하는 게. 예. 그래서 이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 그러니까 지난번에요. 이 다른 얘기지만 MB 정권 당시에요. 저 형님이 감옥 뭐죠? 이상득. 네, 이상득 씨가 예. 그 자원 외교한다고 4조를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 무죄 판결이에요. 그분이 1년 2개월 형을 살았는데 그건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최순실 씨가 뭐 커다란 죄목으로 걸리겠지만 아마 이 정권 끝날 때쯤에서 그냥 뭐 6개월, 1년 형 받고 풀려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게 정말 이 정치적으로는 정말 뭐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답이 저는 그 의혹이 있고요. 예. 의문이 있고 예. 제가
뭐 여기 조금 질문이 다른지만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요. 저는 거국 내각 되면요 이거 축소판 국회됩니다. 축소판 국회되고 그러고 금방 깨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중립거국 내각 뭐 말은 좋지만 절대 이게 대도 문제고 되기도 어렵지만 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한 번 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위험 가능성은 높다. 그걸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느낄 겁니다만은 대통령이 만약 하야 주장이 정말 국민들 70~80% 원한다면은 대통령이 일정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난 6개월 후에 하야를 하겠다. 아, 예. 6개월 동안 각 정당에서는 대선 준비를 해다오. 그다음에 중립내각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정말 이 나머지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한다면은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 6개월 하야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1년 4개월 남은 임기를 내가 6개월로 줄이겠다. 그리고 나는 하야하겠다. 대신 거국 중립내각이 기간을 최소화해라. 단 이 기간을 준 이유는 여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 불복이 있지 않으려면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기간을 주는 것도 한 타협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대로 대통령이 이대로 가겠다? 그럼 지금 야권에서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뭐 옳다 그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볼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한 타협안도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예, 같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놓고 하야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선 운동 준비를 하고 그 기간 중립 내각이 한다라는 것 한 방법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입장을 좀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지금부터 추미애 당대표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님께서 기자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국민 담화를 들었습니다만 분노하는 민심에는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그저 개인사로 변명을 하셨습니다.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그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민심에 반하는 총리 후보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정문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총리 후보 지명으로
하야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한탄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사태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는커녕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양 사건 축소의 덜러리로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수습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둘째, 권력 유지용 일방적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비상점검 태세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애국적인 분노를 존중하고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당원 집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받겠습니다. 네. 네, 추미애 대표의 기자회견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진정성이 없는 반성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특검을 수용할 것, 그리고 일방적인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의 총리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이상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 잠시요. 저희가 이제 함께 인사를 드려야죠. 네,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말씀 고맙습니다.